엉클오지 호주 사는 사람들 오늘 또 등판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이키 이민법무의 홍영기 법무사입니다. 네, 법무사님.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는 네. 동쪽 남부부터 해서 호주 전역의 주정부 이민, 인구 저밀도 주정부 이민 등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호주 전역을 안 되실까요? 길겠네요, 또. 그래서 짧게 핵심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네. 그 첫 번째로는 이제 동쪽 남부에 있는 주도인 멜번, 빅토리아주부터 네.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정부 이민 190이라는 비자는 어떤 비자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주정부 이민이라는 건 이제 주정부 독립기술 이민을 말하는 건데, 네네. 일단, 호주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오는 비자가 크게 네. 독립기술 이민의 카테고리와 취업 이민의 카테고리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이제 언급할 부분은 이제 독립기술 이민. 독립기술 이민이라고 하면 고용주의 이제 스폰서십이 필요 없는,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가는 건데, 이건 포인트 점수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신청을 하는 비자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서클래스 190이라는 거는 독립기술 이민인데 주정부의 스폰서십을 받아서 가는 경우. 네. 그러니까 내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군 리스트에 기준심사도 통과가 되고, 네. 기본적인 영어 점수도 통과가 되지만 이 주정부의 스폰서십을 받아서 포인트 점수제에서 5점이라는 게 더 가산이 돼서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네. 190 비자. 네. 네. 그러면 빅토리아주 주정부 스폰서를 신청하는데 개인이 가져야 되는 조건들이 있나요? 일단 네. 주정부 스폰서십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190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주정부의 조건만 만족을 하면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이 독립기술 이민을 기반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일반적인 독립기술 이민의 이민성의 조건을 먼저 만족을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주정부의 조건을 만족을 한 다음에 이제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여쭤보셨듯이 이제 그럼 조건이 어떻게 되냐라고 네. 물어보시면, 독립기술 이민의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는데, 그럼 첫 번째로 뭐를 봐야 되냐면, 내가 신청하려고 하는 직업군이 이 190 비자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군 리스트에 있는지. 지금 현재 일반적인 독립기술 이민의 지역군 리스트는 한 60개 정도의 리스트가 있어요. 네. 근데 이 190 비자는 한 600개 정도의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리스트가 많죠. 네. 그래서 내가 신청하려고 하는 직업군이 그 리스트에 일단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모든 직업군은 기술심사라는 걸 통과해야 돼요. 네. 그래서 기술심사하는 기관은 직업군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내가 신청하려고 하는 직업군이 기술심사 기관에서 통과할 수 있는 나의 학력이나 경력 또는 직업군에 따라서 영어 점수, 네. 이게 만족을 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고, 그게 만족을 이제 한다고 하면, 네.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 포인트 테스트 테이블이라고 있어요, 호주는. 네. 그래서 쭉 나이 점수, 뭐 영어 점수, 뭐 뒤에 나가고 경력 있죠. 점수, 예, 이 점수가 있는데 이 표에서 네. 각 항목별로 점수 계산을 해봐서 네. 이 점수가 65점 이상이어야 돼요, 최소한. 네. 네. 그리고 65점 이상이면 그 다음에 이제 주정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다루게 될 빅토리아 주정부의 네. 이제 조건이 뭐가 되는지, 그래서 보고 주정부가 이제 필요로 하는 지역군 리스트에 내가 만족을 하는지, 주정부가 필요로 하는 뭐 관련 경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만족하는지를 이제 살펴보게 되겠죠. 네. 근데 그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군요. 네. 그 호주에서 주정부 이민을 신청할 때 호주에서 학업한 사람 외에 해외 학업한 사람들도 똑같이 주정부 이민을 신청 가능한가요? 이 독립기술 이민의 카테고리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심사가 통과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기본적인 조건이. 근데 기술심사를 통과하는 조건이 꼭 호주에서 학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뭐 해외에서 학업을 하거나 경력을 쌓으신 분들도 네. 충분히 조건이 되시면 네. 기술심사 통과하실 수 있는 거고, 단 아까 이제 보여드린 그 포인트 테스트 테이블에서 보면 네. 호주 내에서 학업을 하신 분들은 네. 추가로 이제 점수가 이제 2년 이상 학업하신 분들은 5점이라는 거 가산이 될 수 있고, 그죠. 네. 또 이제 인구 저밀도 지역에서 학업하신 분들은 또 5점이 가산될 수 있고, 그러니까 점수제에서 도움이 될 뿐이지, 해외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뭐 신청이 안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엉클오지. 자, 그럼 본격적으로 빅토리아 주정부 이민과 관련해서 들어가자면 빅토리아 주정부는 매년마다 이 신청자들을 뽑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주는 이제 회계연도가 네.
한국과 다르게 7월부터 네. 다음 연도 6월까지거든요. 네. 회계연도가. 그러면 새로운 회계연도가 이제 시작이 되면 이제 각 주정부들과 이민성이 서로 논의를 해서 이번 회계연도에 우리 주정부는 190 비자로 뭐 얼마 정도의 이제 비자를 줄 수 있는 쿼터를 가지겠다라고 주정부랑 이제 협의를 해서 그 쿼터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뒤에 또 나가고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보통 주정부들과 이민성하고 이제 협의가 이루어져서 주정부가 이제 오픈이 되는 경우가 네. 보통 한 8월, 9월 정도면 오픈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도 보면 이제 시드니가 있는 NSW 주정부는 아직 오픈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빅토리아나 딴 몇몇 지역 주정부들은 벌써 이제 오픈이 됐고, 네. 그러면 내년 보통 한 5월, 6월까지 이제 오픈이 됐다가 그 정도가 되면 거의 이제 가지고 있는 쿼터가 소진이 되면 다시 또 주정부가 닫게 돼요. 네. 네. 그리고 나서부터 다시 또 내년 8, 9월이 되면 또 새로운 회계연도에 또 주정부가 오픈이 되겠죠. 그러면 최근에 이번 회계연도에 빅토리아 주정부에 변경된 사항들이 있으신가요? 일단 작년에 비해 쿼터가 좀 줄어들었어요. 네. 지금 이번 새로운 회계연도에 이민성에서 이 빅토리아와 NSW 주정부 가장 큰 호주의 네. 주정부 두 군데의 쿼터가 네. 좀 줄어들어가지고 그 대신 뭐 다른 주정부들은 거의 그대로인데 네. 엉클오치. 빅토리아 주의 주정부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주정부의 직업군 리스트 안에 포함이 돼야 돼요. 각 주정부마다 주정부 리스트가 따로 있는데 네. 빅토리아 주정부는 따로 주정부의 리스트가 있지 않고 이민성의 직업군 리스트, 190의 직업군 리스트인 한 600개 정도 되는 직업군 리스트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직업군 리스트 안에 포함이 돼야 되고 그게 장점이 되겠네요. 또 그렇죠. 조금 더 넓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190을 신청할 때 빅토리아 주정부에 현재 살고 있고 일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단 얼마 이상 빅토리아 주정부에 살아야 된다는 건 없어요. 네. 근데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 에비던스를 내는 게 보통 4주 정도의 에비던스를 요구를 해요. 그러면 이걸 유추해서 그러니까 최소한 네. 4주 정도는 최소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와 두 번째, 빅토리아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네. 이 일하고 있는 직업군이 내가 신청하려고 하는 직업군하고 동일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셰프로 네. 이제 영주권을 신청을 할 건데 네. 와서 일하는 거는 셰프가 아닌 뭐 레스토랑 매니저야. 그렇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 주정부 이민을 그러면 진행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 진행 절차가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주정부 스폰서십 190을 진행하고 싶다. 네. 그랬을 때 테스트의 점수표를 보겠죠. 네. 그럼 내가 점수 계산을 해봐서 네. 내가 65점 이상이 되는 점수다라고 하면 최소한의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이제 EOI라는 거를 신청을 하게 돼요. 먼저. 근데 EOI는 뭐냐면 호주에 이제 내가 65점이 됐다고 무조건 선착순으로 이민성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이러한 점수가 돼서 이러한 직업군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으니 네. 나를 영주권 신청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줘라고 의향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네. EOI라는 건. 그러면 이제 EOI를 신청을 할 때 이제 서클래스 190을 신청하겠다라고 네.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주정부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뭐 나이, 영어 점수, 경력, 학력을 선택을 해서 65점이 돼서 이민성에다 신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때 이 EOI는 비자를 신청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브리칭 비자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EOI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동안은 호주 안에 계신다면 따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EOI를 신청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뭐를 신청하게 되냐면 빅토리아 주정부는 빅토리아 주정부만의 또 의향서가 따로 있어요. 이게 ROI라는 건데 네. 주정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ROI라는 걸 신청하게 돼요. 의향서를. 그러면 내가 빅토리아 주정부에 아까 말씀드린 그 조건 여기 살고 있고 일하고 있고 내 인컴이 얼마가 되고 다른 조건이 다 만족을 하니까 주정부 후원을 해줘, 주정부 스폰서십을 해줘 하고 ROI를 신청하게 돼요. 네. 그러면 EOI랑 ROI를 신청하고 기다린 다음에 주정부가 우선 매달 한 번씩 라운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로또 당첨 이렇게 셀렉션 하듯이 그래서 이제 점수가 높은 사람들부터 이제 셀렉션을 해서
그리고 셀렉션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인컴 부분 있잖아요. 네네. 인컴 부분도 빅토리아 주정부 안에서 높은 인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더 유리하게 적용을 해요. 그래서 주정부가 셀렉션이 돼서 인비테이션을 받게 돼요. 네. 뽑히면 그 다음에 우리가 주정부에다 노미네이션이라는 걸 신청을 하게 돼요. 아, 네. 그래서 ROI 신청을 했을 때 그 모든 관련된 내용에 대한 자료를 네. 가지고 노미네이션을 신청을 하면 네. 주정부가 한두 달이 걸려서 노미네이션 심사를 해서 승인이 나면 네. 그 승인 난 결과가 아까 처음에 신청했던 거 EOI라는 거 신청했지, 이민성에. 네. 글로 노티피케이션이 가요. 그래서 그럼 이민성에서는 주정부 승인이 났네? 그럼 아까 5점 가산이 된 게 확정이 되고 우리가 신청했던 그 점수제로 네. 이민성이 그러면 최종적으로 190 영주권을 신청해 네. 하고 인비테이션을 받게 돼요. 아, 그러면 60일 안에 네. 우리는 인비테이션을 받으면 190 영주권을 신청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렇군요. 이게 복잡하죠? 되게 듣는 분들이 복잡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정리 안 나갑니다. 엉크로치, 지금 얘기하신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게 인컴이 좀 높은 사람한테도 이제 뭐 빅토리아주는 적용 혜택이 있다 했는데 네. 그럼 신청 시에 인컴에 대한 것들도 뭐 디클레이션 하는 그쵸. 절차들이 있는가 봐요. 그죠? 그렇죠. 네. 빅토리아 주정부는 다른 부분을 신청할 때는 복잡하지 않은데 네. 인컴 부분이 조금 복잡은 해요. 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한 4주 정도에 네. 인컴을 이제 리포트를 하게 되어 있는데 네. 이 이제 인컴에 포함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좀 디테일하게 지금 크라이테리아가 설명이 돼 있어서 네. 그걸 보고 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연금, 슈퍼애니메이션은 포함이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오버타임이라든가 네. 뭐 보너스라든가 네. 뭐 이런 부분은 포함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결국엔 포함이 되는 부분은 나의 순수한 인컴, 그러니까 텍스 제하기 전의 인컴이나 아니면 또 주말에 시프트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말에 위켄드 일하면 그만큼 더 주말 페널티도 받잖아요. 그래서 그 받는 그 인컴에 네. 대한 부분이라든가 뭐 커미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포함이 될 수 있어요. 네. 그 다른 주에서 빅토리아 주로 이렇게 주정부 이민 때문에 넘어오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퀸즐랜드나 그쵸.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나 이런 분들. 그리고는 빅토리아 주에서 주정부 이민 받았습니다. 이런 음. 얘기들이 꽤 있거든요.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빅토리아 주가? 이 주정부를 이동할 때는 네. 그 이동하려고 하는 주정부의 조건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음. 어떤 주들은 타주에서 살다가 네. 아니면 타주에서 학업을 했던 분들에 대한 베네핏이 별로 없는 주들이 있어요. 아니면 더 불리하다던가. 아, 네. 근데 빅토리아 주정부는 그건 없어요. 아, 그래서 다 평등하게. 네, 뭐 다른 주에서 왔다고 뭐 안 좋게 어. 뭐 심사를 할 때 안 좋게 보거나 그런 경우는 없지만 네. 타주에서 왔을 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에서 살고 있고 일하고 있으면서 가장 또 중요한 건 그 모든 주가 그렇듯이 우리 주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제뉴인하게 네. 정말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를 네.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거를 이제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리포트 같은 거를 준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살게 되면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거고 어떤 식으로 살 거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식으로 이제 가정을 이끌거나 뭐 직장을 구하면서 살 거라는 플랜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준비하게 되죠. 네. 그럼 다 도와주시는 거고. 그쵸. 저희가 도와드리죠. 엉크로치, 그 마지막으로 빅토리아 주정부를 할 때 주의사항 뭐 간단하게 있으실까요? 주정부의 주의사항.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정부가 이제 오픈하는 기간도 있고 크로스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고려를 좀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지금 빅토리아 주정부가 작년에 비해서 이 커터가 조금 떨어졌어요. 커터가 떨어졌다 보니까 아까 점수제로 이제 포인트 점수제로 이제 본인들이 이제 점수제를 계산하실 텐데 점수가 직업군마다 이제 좀 달라요. 네. 그래서 많이 필요로 하는 뭐 헬스 관련된 거라든가 뭐 교육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쪽은 한 65점 정도만 돼도 인비테이션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은 직업분들은 점수가 좀 높아야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신청을 할 때 꼭 빅토리아 주정부의 190만 생각하지 말고 189라는 일반 독립기술이민도 EOI를 신청할 때 같이 신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빅토리아 주정부 신청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그 인컴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인컴이 좀 높게 네. 일하시는 부분을 포함해서 신청하시는 부분이 좀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몰랐던 내용들을 좀 더 확장해서 배울 수 있어서 되게 좋은 네.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오늘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빅토리아 주정부 1편 네, 끝났고 계속 진행될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